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키워드, 오늘의 미국 및 유럽 장세 분석, 그리고 오늘장 해외 선물의 리포트, 그리고 해외 선물의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나왔었죠. 이 영국의 브렉시트가 10월로 연장이 된다라면서 불확실성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된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장세를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S&P 500도 0.35%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0.6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 증시도 이제 브렉시트의 연장 소식이 나오면서 대체로 강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도 등달아서 1%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주요 지수들이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인상에서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이제 재확인되면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전장 6.58포인트의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S&P 지수도 10.01포인트 오른 288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7964.24에서 상승한 0.69% 상승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3월에 그 FOMC의 의사록과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관련 이제 소식 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에 FOMC의 의사록에서는 대다수의 그 위원들이 올해 금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에 무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연준이 지속해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이제 재확인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자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을 한다면 연말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지표가 좋아지고 한다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소비 부진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경기가 2분기에는 탄탄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연중의 전망도 좀 매파적이라는 평가에 힘을 보탰고요. 여기에다가 일부 위원들은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선제 안내처럼 사용하는 인내심이란 용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의사록이 매파적이란 평가도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의사록 공개 직후에 일시적으로 이제 반락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매파적인 성격이 나온다면 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또 앞서서 유럽 쪽도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서 모든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최소한 올해 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선제 안내에도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됐던 결과인 만큼 증시의 반응은 어떤 제한적이었고요. 또 다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성장 전망 위험이 하방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한 점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유럽 증시 자체도 경기 자체도 향후에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짚어가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전일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세 충돌 우려가 이제 급부상하기도 했지만 이날은 그 대중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발언이 다시 나왔는데요. 스티븐 문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 이후에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의 그 이행 메커니즘 등에서 큰 폭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우려감을 조금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될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팽배하지만 또 리바이스라든지 델타항공 등의 성적표가 양호했던 점은 불안을 다소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종목별로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델타항공의 주가가 1.6% 올랐고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잉의 주가는 1.1% 빠지면서 다우지수를 조금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해서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7% 상승을 했고요. 이미 소비재도 0.49%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산업주는 0.01%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양호했는데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1.9%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예상한 0.3%와 1.8%를 상승을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와 음식 등의 변동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자면 2.0%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았습니다. 물가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고요. 뉴욕의 증시의 전문가들이 연준 등의 정책 전환에 힘입은 투자 심리가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주의를 꼭 당부를 했고요.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미국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그 패드위치에 따르면 그 FF 금리 선물 시장도 올해 6월에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15.2%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와 그리고 지난밤 유럽 증시에서는 좀 탄탄한 모습을, 크게 상승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지를 바탕으로 한 그런 한 차례 숨고르기 구간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상방 과열의 구간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연준에서 굉장히 이제 인내심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미 증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해외 선물 리포트에 대해서도 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밤 좀 이따가 이제 해외 선물 전략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해외 선물에서 골드와 오일에 대해서 오늘 상승 마감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방의 어떤 조정의 모습이 나오면서 지난밤에 또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4월 4일 이후로부터 지금 급상승의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인덱스의 조정으로 인한 골드의 상승세가 지금 돋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주간 재고 발표가 주간 재고가 큰 폭으로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은 재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다란 어떤 조정이라기보다는 굳건하게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지수 선물과 그리고 유럽 지수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 쪽에 강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큰 폭의 조정세는 나오지 않고 굳건하게 지금 상단 위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비롯한 그런 산유국들의 감소 정책이 영향을 지금 덧붙이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해서 잠시 후에 종목별 전략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나 나스닥 이런 지수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의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상방 과열 경직 구간이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난주에 제가 제시한 단기 2,900선 내외까지 지금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 지금 2,898선대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실 부분이 2,900 구간의 이 돌파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돌파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2,920선대까지 열어두시고 단기 상방 대응을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한 부분이 지난 한 주 정도 동안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아마도 이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해서 크다란 지금 경기 지표 자체도 이번 주에 월화수까지를 보면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나쁘게 나온 것들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상승만 꼭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한 지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그런 아마 예상을 하고 있으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의 호재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은 막연하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도 상방 과열 구간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2,900선의 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2,920선에서 30선 내외까지 상승 열어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